촬영이 좀 문제가 있어 갖고요.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때 이제 상속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증여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게 그 사망했을 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한 1000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 전에 뭐 1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뭐 같은 몇 년 전이건 간에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을 증여를 한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정상속분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 가족이 9, 5 이렇게 있을 때 증여를 이제 아들한테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라고 가정을 하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뭐 유언이나 그런 걸 통해서 공증을 통해서 지정상속분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으로 가게 되겠죠.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제가 각자 동순이니까 1씩 갖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거기에 5화를 더한다. 1.5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정인 상속분이에요. 법정 상속분. 그런데 이 법정 상속분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나누려면은 일단 전체적인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돌아가시는 시점에는 재산이 1000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만 갖고 나누는 건지 예전에 증여가 있었다 하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나누는 건지, 그죠? 세법에서는 과거 10년 안에 증여가 있는 거면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민법, 친족 상속법 상속편에서는 보면은 거기는 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20년 전, 30년 전에도 증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다 포함이 돼요. 이거 계산할 때. 그래서 이제 얘가 20년 전보다 20년 전이 된 훨씬 더 지난 거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전체 상속 재산은 더해서 1100인 거죠. 그죠? 아들이면은 전체 111 3.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죠?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한 314 정도 돼요. 314 정도. 그죠? 이 정도 몫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딸도 한 314. 나머지가 이제 어머니 가져가겠죠. 472는요. 이렇게 나누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포함하지 않고 나누게 되면 그때는 이게 1000이 되죠. 1000. 1000에 대해서 3.5분의 1을 나누면 280, 285. 이때는 285가 돼. 285. 285 되면 430. 이건 1000으로 나눴을 때 1100으로 나눴을 때는 아들, 딸, 배우자 이렇게 지분이 되는 거고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정한 거는 이렇게 나누라는 이렇게. 이게 10년 전에 증여를 했건 20년 전에 증여를 했건 증여 재산이 확인만 되면 합쳐서 받으라는 거. 합쳐서. 그죠? 근데 이제 이게 1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400이고 그죠? 그럼 이게 400이 아니고 이게 막 600이라고 하면 전체 재산은 변동이 없죠. 저 1100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 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법정 지분보다 더 많이 받았죠. 그죠? 그럼 나머지 상속권자들이 본인의 권리가 침해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받아야 될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는 거는 유류분이니까 법정 지분의 2분의 1까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침해되진 않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다른 사람들 다른 상속인들은 본인이 받아야 할 상속 지분보다는 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다시 그 교지를 돌아가면 232페이지 양가로 4번에 반가로 1번 첫 번째 쪽을 다시 보시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중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까지 상속분이 인정된다. 만약에 이제 100만 받았다면 본인이 314를 받아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214만큼 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214만큼. 나머지는 다른 314. 배우자는 472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이 아들은 이미 100을 받았기 때문에 214만 더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구는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숫자로 보여드려야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숫자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33페이지 기업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에서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상속분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유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액을 가산시키는 게 당연하다. 그죠? 상속 재산이 지금 1000이 형성되는데 어떤 사람의 기여, 노력이 없었다면 한 300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기여자가 있어서 노력한 자가 있어서 300 정도밖에 안 될 거가 뭐 1000이 됐다. 근데 그런 1000이 되게끔 큰 기여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상속분은 그 기여한 자에게 더 돌아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기여자란 공동 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혼 관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여분으로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에 있는 자들은 여기 문구 보시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죠? 동거, 간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또는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한 자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별히 이렇게 법률혼에 관계 있는 자만으로 한정하지는 않고요. 그냥 사실혼에 동거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넓은 개념이거든요. 자, 이제 반가로 1번 갑니다. 기여분의 결정 및 한도. 기여분의 결정 및 한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그죠? 나는 분명히 이제 동거하면서 그 사람을 간호하면서 재산 증식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그죠? 예를 들어 동거인이면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나 그 자식들, 법정인 배우자나 법정인 자식들이 이런 이 공동상속인들이 본인 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기여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결정하게 된다. 단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이익을 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 관계는 없다. 전혀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거. 즉, 기여분이 상속 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은 되지 않는다. 그죠? 유류분은 유류분이고요. 이 기여분은 기여분 서로 그냥 별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유류분 아까 잠깐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유류분. 여기 한자를 보시면은 그 물려줄 유자에다가 머무를 유자거든요. 이게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한자 뜻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흘러가서 이렇게 머무른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합시다. 사유재산 제도하에서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 처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 사후에 상속인의 물적 생활 기반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유류분 제도이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만큼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이는 상속 재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상속인의 몫으로 유보시키려 두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의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는 없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돌아가시는 분한테 피상속인이라고 그랬죠? 피상속인. 그죠? 나머지 3명이 상속인이 되고요. 이 상속 지분은 이 피상속인이 지정한 상속분이 없다면 각각 동등한 비율만큼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이 상속인들에 대해서보다 5화를 더 증가시킨다고 하는 게 법정 상속 지분이잖아요. 이게요. 몇 번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는 이 법정 상속 지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책에 나왔지만 두 번째 줄 본인 사후에 상속인의 물적 생활 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뭐 증여 등을 하려는 이 피상속인의 자유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상속인을. 그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떤 다른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딸한테 뭐 전액을 다 뭐 증여를 하거나 뭐 유증을 한다, 유언을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상속인은 물적 기반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니까 그런 걸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피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제한을 가하는 게 유류분제도. 그러니까 유류분제도는 어떤 대상에 따라서 2분의 1, 3분의 1 정도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양가르고 유류분 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로서 상속인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된다. 두 번째 동그라미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 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상속자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다 유류분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유류분,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원래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법정 상속분이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이분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 직계 존속인의 형제자매는 얼마? 3분의 1.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배우자, 자녀들은 본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또는 형제 자매들은 본인들의 법정 상속분의 얼마? 3분의 1까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뭐로? 유류분으로. 그 다음에 유류분의 산정은 자 봅시다. 유류분의 산정은 상속 개시 현재 당시에 재산가액, 내면 징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상으로.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235페이지 방가로 1번.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 상속 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이란 상속 재산이라는 적극 재산만을 의미한다. 적극 재산 플러스 재산만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재산은 아니고요. 본래 상속 재산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 민법 1113조에 의해서 채무의 공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적극 재산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어찌됐건 간에 잠깐 뒤에 236페이지 10을 보시면 유류분이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상속 개시 당시 재산을 플러스 재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내가 다 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35페이지 방가도 2번 사리 때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 시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전에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한다. 증여는 이때는 1년 전 것만 해당이 돼요. 1년 전 것만. 그러니까 유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증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1년에 한한다. 왜 너무 오래전 것까지 하게 되면은 법정 안정성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법정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1년이라는 제한을 뒀어요. 원래 원칙은 다 들어야 되지만 제한을 둔 거예요. 제한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는 상속 개시일에 상당한 기간 전에 이루어진 증여까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거래 안전해야 하므로 단기간의 것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1년, 뭐 5년, 뭐 10년 이거는 정책적으로 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1년만 개창해서 유류분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원래는 다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우리나라 할 때는 1년만 한다.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이다 함은 증여 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이행이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 계약이 행해진 걸 말하는 계약이 이행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증여 계약이 됐다는 그때 체결 기준입니다. 체결 기준. 다만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할 때에는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산입한다. 즉 이제 이건 일부러 상대방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안의 것이 아니라 1년 전의 것도 포함을 시킨다는 의미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때는. 한편 상속인의 특별 수익분은 1년보다 먼저 것이라도 모두 산입한다. 특별 수익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는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것이므로 공동 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산입되는 것이다. 그죠? 특별 수익분은 당연히 다 포함을 한다. 특별 수익분이라는 거는 아까 232페이지 특별 수익자. 특별 수익자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 반가로 3번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평가. 상속 재산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기준 시점은 상속 개시 시점이므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이 만약 발생을 하면 상속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이때 상속이 발생을 했으면 만약에 2022년 뭐 11월 30날에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이 날을 기준으로 모든 이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 자산가액이 얼마인지, 순 상속 재산 대상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날을 기준으로 하는 이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도 이 피상속인의 사망 한날, 즉 사망 날이 상속 개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공개되는 채무. 채무는 상속 채무를 말하며 사법상 채무뿐만 아니라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조세 채무 등이 포함된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채무가 그냥 승계가 돼요. 승계가. 그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재산, 적급 재산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소급 재산도 다 이제 포괄적으로 상속인들에게 다 승계가 포괄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소급 재산 중에는 개인 간에 밀린 사채, 뭐 핸드폰 요금, 뭐 은행 채무, 그다음에 국가 채무, 뭐 4대 보험료, 아니면은 뭐 세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피상속인이 뭐 그런 걸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지만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국 재산이 큰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 제도를 활용을 해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어떤 생활 안정을 기해야 됩니다. 뭐 좀 변론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상태를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상속 재산보다 플러스 재산보다 마이너스 재산, 즉 적극 재산이 소국 재산보다 적어요. 즉 빚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회생이나 뭐 그런 사선에는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면책이 주어지는데 채무에 대해서 근데 면책되는 것도 본인이 갖고 있는 소국 재산을 다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 간에 빌린 돈, 뭐 은행에서 빌린 돈, 뭐 카드사에서 빌린 돈 이런 거는 이제 개인 채 크게 보면은 개인 채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회생이나 그런 거 하게 되면 면책이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그렇지만 뭐 4대 보험료, 뭐 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4대 보험료나 아니면은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 뭐 이제 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뭐 자동차세라든지 뭐 재산세 이런 것 등은 면책이 안 돼요. 국가 채무는 끝까지 이제 가요. 끝까지 가기 때문에 뭐 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면책이 안 되고 사망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상속인한테 계속 이어져요. 국가 채무는. 개인 채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개인 채무는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이라도 정리가 가능하지만 그 국가 채무는 본인이 살아생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사망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건 좀 참고로 좀 들어두시고 하여튼 뭐 235페이지 공개되는 채무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236페이지 유류분의 산정 시기가 나왔고요. 방금 한 것처럼 유류분은 적극 상속 재산에다가 1년간의 징역가액 더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악의로 증여한 거 있으면 1년 전에 거라도 이건 포함시켜야 되고 특별 수익분이 있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다 더한 다음에 채무를 빼죠. 채무를 빼고 그 다음에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일정한 것도 빼도 되고 이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6번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의 부족이 생길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죠, 이게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안날로부터 1년, 안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시게 되면은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좀 잠깐 쉬었다가 상속재산의 분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